5번부터 보시면은요.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 안 준 게 얼마 있죠? 200만 원 있죠. 그러면 임차료 안 줬으니까 800번 때 뭐요? 임차료 얼마 안 줬다고요? 200. 안 준 거 뭐라 그런다고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00. 그 다음에 6번 차입금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차입금의 뜻이 뭐죠?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그래서 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2만 원. 그러면 이자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된다? 12만 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12만 원. 그 다음에 14번.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이자 356만 원이 발생했는데 주는 날이 몇 월 며칠인 거예요? 1월 29일이에요. 우리 결산할 땐 몇 월 며칠? 이러면 결론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뭐 안 줬어요? 이자 안 줬어요. 주는 이자 비용 얼마 안 줬어요? 356만 원.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356만 원. 다음에 24번. 24번은 계산 잘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1억 곱하기 몇 프로요? 12% 곱하기 10월 달에 돈 빌렸대요. 몇 월에요? 10월. 그러면은 1년은 몇 개월이죠? 12달. 그 다음에 10, 11, 12.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00.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만기에 일시불로 주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이자 뭐요?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된다? 300. 근데 지금 줄 거예요? 나중에 줄 거예요? 나중에 줄 거예요. 그래서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300.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분수 쓸 때 여기 잠깐 보세요. 분수 쓸 때 항상 분모는 전체예요. 연이율이니까 몇 달이에요? 12달. 그래서 10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빌렸으니까 몇 개월? 3개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맞추는 거에 초점 잡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나실 때마다 왜 300만 원이야? 왜 미지급 비용이야?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25번 200만 원이 누락됐는데 이거를 언제 줄 거냐면 1월 달에 줄 거예요. 몇 월 달에요? 1월 달에. 그래서 결론은 안 준 거죠? 급여 얼마 안 준 거예요? 200.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200. 끝. 다음에 28번.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 거 500번대 임차료 얼마 안 줬어요? 150. 사무실 임차료 얼마 안 줬어요? 100만 원. 대변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50.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1번부터 풀 거예요. 앞에부터. 그러니까 앞에 거 풀고
관련 있는 것도 제가 찝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1번 문제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달러.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우리 외국 돈을 뭐라 그래요? 외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외화. 제가 앞으로 외화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결산.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번호 또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결산 때에는 아래 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아니면 위에 거 쓰는 겁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 가시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긴 거. 뭐 한 거요? 짧은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긴 걸로 써. 그럼 밑에 거. 짧은 걸로 써. 그럼 위에 건데 밑에 거는 뭐 할 때만 쓰는 거라고요? 결산할 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외화 문제 나오면 거의 세 줄로 풀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거기 지문에 장기차입금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장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4,4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4,400. 몇 달러죠? 4만 달러예요. 몇 달러라고요? 4만 달러. 그 다음에 1,000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200원. 그러면 4만 달러에 1,200원이면 얼마예요? 4,8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장부에는 4,400이라고 써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얼마가 올라갔죠? 4,800이니까 400만 원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 그래서 장기 차입금 얼마 올랐다? 400. 그 다음에 미국계 올랐어요. 아메리칸 트랜스. AM만 쓸게요. 미국. 그 다음에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손실 얼마요? 400. 얘는 딱딱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4,400짜리가 얼마 됐다? 4,800 됐다. 얼마 올랐다? 400만 원.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다 외화 문제입니다. 7번, 10번 하나 더 있는데 20번 총 3문제예요. 요게 외화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7번, 10번, 20번 푸세요. 일단 7번 보시면 단기차입금이죠. 단기차입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원래 얼마예요? 990이죠. 그 다음에 9,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요? 1,200원. 그러면 얼마 돼요? 1,080 되죠. 그럼 결론은 990에서 1,080 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90만 원 올랐잖아요.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대변.
얼마 올랐다고요? 90. 그다음에 부채가 오르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외화 환산 뭐요? 손실. 얼마요? 90. 다음에 10번. 10번은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도 뭐예요? 부채예요. 얼마예요? 1억 9천.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요? 850원. 그럼 얼마예요? 1억 7천. 얼마 떨어졌어요? 2천만 원.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 줄었다? 2천만 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근데 아까 7번은 거래처 안 썼죠. 7번은 왜 안 썼냐면 거래처가 없어요, 지문에.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있으면 쓰셔야 돼요, 꼭. 부채가 떨어지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외화 환산 이익. 왜 기뻐요? 이익 났으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 보면 슬프대. 그러면 제 부채 좀 갖고 가세요. 언제든지 웰컴 투 환영이니까. 부채가 많아야 슬픈 겁니다. 적으면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 따라 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벤치마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다. 벤치마킹 하다 보면은 나만의 방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하면 되죠. 다음에 20번.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원래 얼마예요? 1,500. 그 다음에 8,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요? 1,200원. 그러면 960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1,500만 원이 960대면 얼마 떨어졌어요? 540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500 얼마요? 40. 거래처 없죠? 그럼 안 써도 됩니다. 자산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주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다시 1번 2번 풀었죠? 몇 번 안 풀었어요? 이제 3번 안 풀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풀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면 제가 매번 요 패턴으로 풀기는 하는데 간혹가다 하나씩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체크를 별도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요거 풀었죠? 그랬는데 안 풀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풀어 드릴게요. 3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이 3번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소모품 B는요?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산과 비용의 마감 방법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소모품일 때랑 소모품 B일 때랑 결과값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쓰려고 소모품을 샀는데 뭘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걸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소모품 B. 근데 미사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미사용의 뜻. 네, 사용하지 않았다. 남았다. 남았으면 언제 써요? 내년에. 맞죠? 내년에 쓰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는 자산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
품 얼마 남았대요? 거기 써 있잖아요. 얼마 남았다고? 12만원. 그 다음에 항상 차변이 소모품이면 대변은 소모품 B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변이 소모품 B면 대변은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소모품의 친구는 소모품 B입니다. 대변의 소모품 B 얼마요? 12만원. 일단 적으세요. 앞에 보십시오. 헷갈리시면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거기 지문에 비용 계정이라고 써있죠. 네,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시키라고요?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비용의 감소.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뭐요? 자산의 감소. 그럼 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의 소모품 B고, 소모품 B의 옆집은 항상 누구라고요? 소모품이에요.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금액은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모품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 거 쓴다 그랬어요? 금액을 내년 거.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 겁니다. 근데 헷갈리시면은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문제 푸는 거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게 정답이지. 네, 편한 방식이. 13번 풀어보시고요. 한 두 문제인가 세 문제 있어요. 13번하고 21번 두 개 있나? 잠시만요. 두 문제 있네요. 13번하고 몇 번이요? 21번. 3분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비용 처리. 모르겠으면 뭐라고 처리 나오면 증가시키시라고요? 감소시키시라고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럼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뭐라고요? 소모품 얼마요? 20만원.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본인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잘 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회로 갈 거면 계속 2회로 가고 암기로 갈 거면 암기로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초반에 섞어버리시면 후반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쪽 라인 쭉 타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개수가 나와 그러면은 양쪽을 혼합해서 연습하셔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양쪽을 섞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꼬여버리거든요. 엑셀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함수 공부하다 보면 꼬여요. 네. A하고 있어야 되는데 B하고 있어. 왜냐면 A하고 B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하고 나면 얘가 더 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함수 같은 경우엔 두 개를 섞어 쓰는 게 나오잖아요. 얘는 섞는 건 없어요. 네. 저도 커말 가르쳐 봤지만 커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섞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섞는 건 없으니까 그나마 하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은 함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는 이해했어도 섞어 쓰면 또 섞어 쓰는 것까지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쉽진 않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회계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 소모품 계정의 뜻이 자산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소모품이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사무직과 생산직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무직과 무슨 직이요? 생산직. 그러면 사무직과 생산직이니까 800번대 뭐요? 소모품 B. 다음에 몇 번대요? 500번대. 그러니까 지문에 뭐 사무직, 생산직, 공장, 사무실, 뭐 본사, 공장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론은 하나예요. 58로 뭐 하란 얘기예요? 나누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됐죠. 그러면 100만 원이 10만 원 되려면 얼마 줄었단 얘기예요? 90만 원. 몇 대 몇? 1대 2죠. 비율 계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보세요.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대 2 더하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몇이요? 2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소모품비는 800번 때는 1이니까 얼마예요? 30. 500번 때는 2니까 얼마예요? 60. 정리하시고. 다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 지금 3번까지 했죠. 4번 할 차례인데 4번에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금액은. 그래서 4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입금. 우리 장기가 몇 년 넘는 거라 그랬죠?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년 내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럼 장기라는 건 1년이 넘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됐죠? 1년 이내가 됐죠. 그러면 얘가 기억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몇 번 적어드렸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적어드렸었는데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이 뭐냐면 유동의 뜻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우리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몇 년 기준으로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장기는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우리가 부채라는 건 대표적으로 빚이에요. 그럼 우리가 돈 갚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릴 때 3년짜리로 빌렸어. 그러면 계속 3년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2년 이내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이내가 돼요? 1년 이내가 되는데 그 기준일이 회계에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년이 안 남았네. 그러면 뭘로 쓰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차변에 장기차입금 그냥 100만 원으로 볼게요. 얼마로 볼 거라고요? 100만 원. 거래처는 우리. 대변에 이제 1년보다 짧아졌으니까 이때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도 어디요? 우리.
다음에 두 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두 개인가 하나였나? 아, 두 개구나. 17번 하고요. 22번인데 22번은 다음 페이지도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그 박스 있거든요. 표. 그래서 17번은 17번만 보시면 되고 22번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박스까지 보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17번 문제 보시면은요. 장기차입금 중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1억 5천이 있었죠. 네,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어요? 1년 이내가 됐죠. 그래서 17번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차변에 장기 차입금 1억 5천 무슨 은행이요? 평화은행.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5천. 여기도 어디요? 평화. 근데 22번을 맞추셔야 좀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맞춰야 된다고요? 22번. 22번 보시면 기말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2010년이죠. 그러면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억 중에서 6천만 원하고 4천만 원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그 6천과 4천 중에서 얼마만 1년 이내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만.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6천. 무슨 은행? 신한은행.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얼마요? 6천. 여기도 무슨 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참고로 분계 맞았어도 거래처 안 썼으면 틀린 거예요. 다 맞아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거래처 넣느냐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컴퓨터 켜놓으세요.